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공급한 선박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올 상반기 4개월 동안 북한의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불법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적발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불법 대북 정제유 공급 건수는 모두 70차례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수입 한도는 50만 배럴인데 이를 통해 최소 40만에서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북한에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선박은 모두 21척으로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을 통해 AIS, 즉 선박 위치 신호를 확인한 결과 이 중 5척의 움직임이 최근까지 포착됐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운항한 선박은 북한의 검은산호입니다. 지난 16일 청진항을 출항한 뒤 다음날 함흥시 인근 해역에서 마지막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검은산 3호 역시 지난 12일 청진항에서 출항해 일본 오키노시마 섬 인근까지 남하한 뒤 14일 일본 스시마선 남단 해역을 지나 15일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으로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달 움직임이 확인된 마지막 선박은 삼정 2호인데 지난 11일 일본 스시마섬 남단 해역에서 포착됐지만 AIS가 꺼져 있어 출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산 1호는 지난달 18일 제주 표선항 남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포착된 뒤 동해를 따라 북상하다가 같은 달 22일 청진항에 입항했습니다. 비에틴 01호는 지난 3월 중국 쉬다오항에서 출항해 계속 남하한 뒤 8월 18일 무렵 싱가포르항에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 1호와 비에틴 01호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외무성과 유엔 등이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여러 차례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선박입니다. The primary method in which they are obtaining fuel to run the economy, and it's ship-to-ship transfers is an excellent way to avoid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cap on fuel, which is 500,000 barrels a year. 와츠 전 위원은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을 단속하기 위해선 국제 공조가 핵심이라며 각국이 계속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승인 면허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미국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가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을 조력하는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덴버 리글맨 공화당 의원이 17일 대북 은행 업무 감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정부가 승인하는 북한 관련 금융 서비스 면허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혜택을 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가 포함된 보고서를 180일마다 상하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에 발급된 면허도 해당됩니다. 국무부가 방산물자 수출 면허 승인 내역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대북 금융 서비스 승인 면허에 관한 재무부의 의회 보고도 정례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비정부 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북 금융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면허를 금융기관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금융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면허는 취소 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 엄격한 제재 조치가 주민들을 위한 적법한 인도 지원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이 재원을 주민들의 복지보다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3자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은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외 원조 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외 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는 대북 지원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객관적 지표 역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외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는 8억 달러에 달하는 이 기구의 내년 대외원조 평가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925달러 미만인 최빈공국 49개 평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북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한 법에 따라 수단과 시리아 등 13개 나라와 함께 기금을 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리됐습니다. 아울러 MCC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북한은 지원 금지 대상이 아니라도 자체 평가 기준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는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자유와 통치의 공정성, 주민에 대한 투자 등 정책 운영의 3개 분야 20개 지표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통과돼야 하는데 북한은 대부분이 자격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자유 지수에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 평가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통치의 공정성 분야에서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 0점, 시민의 자유를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또 0점을 중간 기준으로 부패 통제는 마이너스 0.68점, 정부의 국정 효율성은 마이너스 0.78, 법치 준수는 마이너스 0.82로 집계됐습니다. 정보의 자유 역시 0%로 나왔습니다. MCC는 그러면서 북한은 최소한의 충족 기준인 20개 분야 중 절반을 통과하지 못했고 부패 통제와 민주주의 권리도 마찬가지라며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세 분야 모두 X를 부여했습니다. MCC는 이런 기준을 통과한 국가들 가운데 지원국을 선정해 최대 5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런 원전을 통해 빈곤 퇴치는 물론 수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김명길 순회대사가 자신을 미북 실무협상 수석대표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하며 협상 결과를 낙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명길 대사는 20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과 관련해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미국 측이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협상에 나올 것을 기대하며 그 결과를 낙관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기자들을 만나 볼튼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거듭 비판하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 BMD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을 추진 중이라고 미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19일 발간한 해군 이지스 BMD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작년 말 기준 38대에서 2024 회계연도 말 59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지스함이 서태평양과 페르시아만에서 북한이나 이란 등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지역 방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장진호 인근 전장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 제임스 제럴드 K치 상사의 유해가 모터사이클을 탄 참전용사들의 어모 속에 고향에 묻힙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이자 애국 어모기수 엘라베마 지역 단장인 로이드 퍼슬리 씨는 VOA에 21일 K치 상사의 유해가 장례식장에서 묘지로 옮겨갈 때 모터사이클 대열이 엄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치 상사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있는 엘라베마의 터빌 지역 묘지에 함께 묻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전 당시 29살이었던 K치 상사는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한 뒤 1954년 유엔군이 돌려받은 유해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수십 년간 신원 미상으로 남아있다가 지난 5월 말 첨단 과학기술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들과 러시아 국경수비대 충돌이 벌어져 북한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은 뒤 숨졌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 국경수비대 연해주 지부 측은 20일 불법 조업 단속에 반발하며 저항하던 북한 선원들 가운데 6명이 다쳤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이 구류시설로 옮긴 뒤 숨졌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24와 인테르팍스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EEG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북한 어선들을 단속해 선박과 선원 161명을 납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일부 선원들이 다쳤고 국경 수비대원 4명도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